우리가 하게 되는 말은 또 그냥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. 툭 내뱉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. 유영재 씨는 이상형을 생각을 할 때 상대의 내면의 세계보다는 꽃에 비유하면 얼마나 싱싱한지 또 얼마나 시들었는지 그런 기준의 척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4살 나이 차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그 결혼이 사랑을 해서 한 결혼이라면요. 그런데 애당초 양다리 환승 결혼을 하다 보니 마음에 없는 유영재 입장에서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성과 또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. 그때 유영재 씨의 결혼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. 또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짐작은 하고 있죠. 이런 심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바탕에 자리하다 보니 4살 차의 나이가 큰 우위라도 되는 듯 그렇게 말로 툭 튀어나온 것이죠. 손은숙 자매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. 아주 큰일 날 뻔했죠. 평생을 두 자매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큰 고통의 무게를 안고 굴레를 끝내 못 벗어나고 종속되듯 그렇게 끌려다니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드라마에도 극적인 요소가 있잖아요. 이 두 자매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 시점에 이 두 자매에게 반전이 찾아옵니다. 이게 두 자녀의 운명을 구렁텅이가 아닌 가장 현명한 길로 이끌어주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. 손은숙 씨와 유영재 부부가 대판 싸우고 심각한 냉각 기간을 갖게 됩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부부 싸움은 손은숙 씨 언니의 성추행 일이 밝혀지기 전이었죠. 이때는 손은숙 씨 입장에서 왠지 저 남자가 믿음이 안 가고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. 아마도 손은숙 씨 입장에서는 후회라든지 또 자책이 아마 주 감정을 이루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. 이때 손은숙 씨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아주 뜻밖인데요. 또 이 대목에서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? 한 달 동안 부부가 떨어져 지낼 때 유영재 씨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, 문자 한 통이 없어서 이혼 결정을 했다는 그런 보도 있었죠. 지금에 와서는 이게 바로 오보라는 것입니다. 한 달 동안 전화나 또 문자 한 통 없었던 이런 유영재 씨를 용서하는 선택을 이때만 해도 손은숙 씨는 하게 됩니다. 이때 용서라는 것은 그냥 없던 일로 그냥 서울 올라가서 화해를 하고 이런 차원의 용서는 또 아니었습니다. 한 달 동안 여자가 죽었나 살았나도 관심 갖지 않는 유영재 씨에 대해서 이제 남편으로는 뭘 더 기대할 게 없었던 거죠. 이때 손은숙 씨가 용서를 선택한 것은 두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. 첫째는 남편으로 기대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. 이때 손은숙 씨는 사랑도 식고 신뢰도 식고 상대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. 둘째는 용서를 손은숙 씨가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대외적으로 결혼 생활을 최소한 유지함으로써 두 번이라는 이혼의 꼬리표를 피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.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, 문자 한 통 없는 남자를 마음에서 그냥 용서를 하고 손은숙 씨가 자신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먼저 연락을 해서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라도 복원시키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바로 그 순간에 이 자리에서 두 자매는 서로 붙들고 대성통곡할 그리고 여러 번 손은숙 씨가 응급실에 실려갈 그런 충격적인 바로 유영재 씨의 상습 성추행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또 전화 한 통 안 한 유영재 씨를 이때만 해도 손은숙 씨는 끌어안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. 속이 문드러져도요. 그런데 언니에게서 그동안 언니가 당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듣게 되는 이 손은숙 씨는 아마 그때 심정으로는 옆에 남자가 있었다면 아마 그냥 다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죠. 그러면 왜 언니 되는 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당하고만 있었던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. 이때 언니분 생각은 바로 동생이 자신의 일로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. 동생의 이런 부부 냉각 기간에 이혼의 결정이 이혼의 수순이 손은숙 씨 입장에서 부부간의 문제로 수순을 밟았다면 아마도 언니 되는 분은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이 추행 사실을
끝까지 그 혼자 가지고 갔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웬걸 이렇게 동생이 유영재를 그 정리가 아닌 용서를 하고 다시 그 결합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니까요. 이 언니 되는 분은 그 더는 그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 비로소 자초지종을 털어놓습니다. 자신이 그동안 당한 그 성추행 횟수가 이 5회라고 나오는 이 대목에서 수회가 아니라 이 5회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명시가 되고 또 기억이 되는 이 숫자의 그 구체성의 그 암시는 매번 그 이 언니 되는 분이 겪었을 얼마나 그 깊은 그 상처가 그 또렷하게 그 각인이 된 건지 충분히 그 우리로 하여금 유축해 하는 거죠. 저는 그 이 두 자매가 아주 그 끔찍한 그런 고통과 그 상봉이 되던 그 순간이 이번 사건에서 그 큰 전환점이면서 또 동시에 극적인 그 전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손은숙 씨가 그 여러 번 그 실신을 한 그 시점이 마치 그 동전의 그 양변에 한쪽은 그 행운이 새겨져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 불운이 새겨진 그런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두 자매의 그 일치된 그 하나의 그 선택이 신의 그 한 수가 된 그런 지점이기도 하죠. 만약에 언니가 그 끝까지 혼자 그 삭히고 끝내 자신이 당한 것을 그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동생은 얼마나 더 끔찍한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까요? 또한 그 손은숙 씨의 그 입장에서 그 판단이 언니의 그 성추행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더더욱 그 망설이지 않고 제주도에서의 그런 그 부부 결합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지체 없이 마음을 그 이혼 결심으로 그 급하게 그 돌린 이것도 그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좀 고통스럽지만은 이 방법만이 두 자매의 그 남은 인생을 위해서 최고의 또 최상의 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.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과거를 가정해 보는 것 참 무의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도 우리가 또 사람이라서 이 아쉬움을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아니 그 20대 그 팔팔 끓는 그런 그 청춘도 아니고 상대 남자가 그 8일 만에 그렇게 집요하게 결혼을 그 집착을 할 때는 그때 그 이상한 낌새 그 보통스럽지 않은 그런 낌새를 손은숙 씨가 그 느꼈더라면 아마 이 자매에게 또 이런 불행이 또 비켜갔을 텐데요. 또 언니 되시는 분도 그 첫 번째 그 유영재 씨의 그 추행 때 가까운 그 지구대라든지 또 경찰서에 바로 그 연락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 동생이 또 불행이 단축되지 않았을까. 하긴 또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도 그 별반 다르지 않은 그분의 그 선택을 따르지 않았을까.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그 피해자 입장인 그 두 자매의 그 비난보다는 이걸 계기로 또 우리는 그 교훈될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. 몸뚱아리 그 하나만 뒹굴어 다니는 그 남자를 이것저것 그 더 꼼꼼히 그렇게 또 확인을 하지 못한 그 손은숙 씨가 그 바보처럼 보인다면 버젓하게 그 사실혼에 그런 그 동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계획적인 그런 결혼을 밀어붙인 이 유영재 씨의 그 순수하지 못한 그런 그 결혼을 이용한 그 잘못된 어떤 개인의 그 뜻이 더 비난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. 사건을 대하는 그 두 사람의 그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. 이미지를 먹고 사는 그 직업인 손은숙 씨는 초췌해진 그 얼굴로 아마도 손은숙 씨가 그 시청자들에게 그 보여주기 그 싫었을 아마 그 자신의 그 인생에서 또 최악의 그런 상태에서 그녀는 그 카메라 앞에 앉아서 그 말머리에 있는 그 두서 있는 자신의 그 심경을 진솔하게 그 전했습니다. 아마 그 손은숙 씨 그 입장에서는 그날 그 녹화장의 그 자리는 65년 살면서 그 손은숙 씨가 가장 그 불편했을 무지 그 앉기 싫어했던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. 그 상황에서 그 자신도 그 속이 그 썩을 텐데도요. 첫 일성이 시청자들에게 그 심려를 준 것에 대해서 그 심정이 충분히 그 이해될 만큼 그런 그 진정성 있는 그 자신의 그 속내를 전했죠. 추후에 그 법정에서 그 가려지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그 정황만 그 살펴보더라도 거의 그 가해자가 될 그 가능성이 그 높은 그 유영재 씨는 오늘까지도 그 두 자매에 대한 그 사과 한마디 없죠. 대신 그는 그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유튜브 그 청취자들에게 우리는 그 한솥밥을 먹는 그 처지면서 또 같이 그 걱정을 해주는 그런 식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자신의 그 팬들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요. 그런 그 분위기를 그 이어갔습니다. 자신 때문에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자신의 그 순수하지 못한 그 결혼 접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대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후에 밝혀진 또 다른 그 성추행 피해자인 그 손은숙 씨 그 언니분에 대한 그런 그 최소한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자신을 그 후원을 해주는 그 후원자를 향해서 장난기 가득한 그런 말투로 그 땡큐 슈퍼챗이라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?